안녕하세요. 얼마니 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연찮게 이 영상을 클릭한 모든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산관리의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감정평가사 김강산입니다. 저는 이화 감정평가법인의 대표 감정평가사로서 수많은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감정평가를 많이 진행해 왔습니다. 감정평가의 실무와 이론 모두를 경험하면서 납세자가 어떻게 하면 알맞게 납세를 할 수 있을까? 국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조세 정의를 실현할까? 하는 이런 고민들을 항상 하고 이를 연구해 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요즘에 최근 떠오르는 사업이죠. 상속세와 증여세의 핵심, 국세청 꼬마 빌딩 감정평가 사업의 소개와 함께 지금 한 4년 정도 했는데요. 이에 관해서 나온 문제점과 제가 생각하는 개선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는 특히 2025년부터 하는 국세청 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과도 연계되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세금과 감정평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상속증여세를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시가인데요.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라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실제 시장에서는 이 자산이 얼마에 거래될 수 있을까 하는 현실적인 가치를 의미하죠. 그렇다면 왜 상속증여세에서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걸까요? 바로 조세 형평성과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상속증여세 과세에서 기준시가나 공시가격을 활용하면 자산의 실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초고가 부동산이나 거래가 적은 비주거용 부동산, 꼬마빌딩 같은 걸 의미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이로 인해 납세자들은 더 낮은 금액으로 신고를 하고 더 적은 세금을 납부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시가주의는 이렇게 시세에 미치지 못하게 신고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세에 최대한 부합하게 신고하라는 원칙입니다. 즉, 자산의 실제 가치를 기준으로 과세를 해야 자산 규모에 따라 공평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고 세금 회피를 방지하게 할 수도 있고요. 정부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가 산정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시가를 기준으로 한 과세는 상속증여세의 본질적인 목적을 실현합니다. 상속증여세는 단순히 세금을 걷는 데 그치지 않고요. 부의 재분배와 세대 간 형평성을 실현하는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1. 조세 형평성 강화입니다. 동일한 가치를 가진 자산에 동일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모든 납세자가 공정하게 세금을 부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양도소득세와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건데요. 상속증여세는 자산을 이전받을 때,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처분할 때 부과가 되는데요. 시가가 정확하지 않으면 양도 단계에서 세금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 당시 자산이 낮게 평가되면 이후 처분할 때 불필요하게 많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세 회피를 방지할 수 있겠죠. 공시가격과 시가 간의 차이를 활용해서 세금을 낮추려는 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특히 편법 증여 같은 것을 막을 수 있겠죠. 자, 네 번째로는요, 정부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가 산정은 세수 누수를 방지하고 정부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인데요. 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간단하진 않습니다. 특히 꼬마빌딩이나 초고가 아파트, 호화 단독주택처럼 거래 사례가 적고 개별성이 강한 물건은 정확한 시가를 계산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은 감정평가 사업을 통해 평가사들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가를 산정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불확실성, 형평성 문제, 납세자 부담 증가와 같은 문제점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 국세청 감정평가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한번 볼 텐데요. 먼저 이 사업의 긍정적인 성과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세청은 727건의 꼬마빌딩 감정평가를 진행했고요. 신고가액이 총 4.5조 원이었던 자산이 감정평가를 통해 7.7조 원으로 평가됐습니다.
추가 세수 확보와 함께 과세 기준의 정확성도 크게 높아졌는데요. 또한 감정평가를 자발적으로 신청한 납세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진짜 많이 했어요. 2020년에는 자발적 감정평가율이 9%에 불과했는데요. 2024년도에는 24.4%까지 증가했습니다. 이는 납세자들이 감정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사업에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감정평가 여부의 불확실성인데요. 국세청은 감정평가 대상 선정 기준을 비공개 방침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납세자가 스스로 적정 세금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기준 공개 시 탈세 목적 그쵸. 여기에 악용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공개 방침은 오히려 납세자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어요. 내 부동산이 감정평가 대상인지 아닌지를 사전에 알 수 없으니까요. 예측 가능성이 없고 갑작스러운 추가 세금이 발생해서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초고가 주거용 부동산 과세와 형평성 문제도 있어요. 이게 두 번째인데요. 현재 감정평가는 주로 꼬마 빌딩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초고가 아파트나 호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여전히 실무적으로 공시가격을 기준해서 과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가가 200억 원인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80억 원이라면 실질적으로 낮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중저가 부동산 소유자들과의 과세 형평성을 훼손하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부터는 초고가 주거용 부동산도 감정평가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납세자가 현금 부담이 많이 증가가 됐어요. 감정평가로 자산 가치가 높아지면 당연히 세금도 높아지긴 하는데요. 문제는 이 세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한 내에요. 이로 인해 자산을 처분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세금 부담은 납세자들에게 큰 재정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2025년에는 이런 꼬마 빌딩뿐만 아니라 초고가 주거용 부동산도 감정평가를 한다고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다뤘는데 말 나온 김에 같이 한번 간략하게 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에 대해서 보고 갈까요? 최근 주거용 부동산, 특히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매매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답니다. 근데 이건 예전부터 그랬는데 왜 갑자기 요즘에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보도자료에서. 아무튼 예를 들어서 나인원 한남 추정시가가 220억인데 공시가격이 86억 원이다. 비율이 39% 정도. 아크로 리버파크는 추정시가가 180억 원인데 공시가격이 75억 원이다. 비율이 41.7% 정도. 강남 신사동의 단독주택이 추정시가가 180억 정도 되는데 공시가격이 76억이다. 그래서 비율이 42% 정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저번에 보도자료에서요. 이처럼 공시가격의 실제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대형 초고가 아파트가 중형 아파트보다 낮은 증여세를 부담하는 어찌 보면 좀 불합리한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고가 아파트인 타워팰리스 70억 원, 기준 시가 37억짜리는 증여세가 약 13.7억 원으로 시가가 더 낮은 트리마제 40억이고요. 기준 시가가 25억의 증여세 15.2억보다 오히려 적게 나오는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충분히 있는 중저가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세를 찾기가 쉬워서 이를 기준해서 이를 기준해서 세금을 과세하면 되는데요. 근데 이런 초고가 아파트라던가 이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사례가 없어서 그냥 기준시가로 현실적으로 신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추가해서요. 실제 가치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2025년부터 본격적인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할지 진짜 간략하게 설명만 드릴게요. 첫 번째, 대상 선정 기준 완화. 기존에는 신고가액이 국세청이 산정한 추정시가보다 10억 원 이상 낮거나 차익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에만 감정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근데 2025년부터는 기준을 완화해서 신고가액이 추정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차익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에도 감정평가를 실시하도록 변경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초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포함된다는 건데요. 특히 초고가 아파트와 대형 단독주택은 시가 산정이 어려운 꼬마 빌딩과 성격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주거용 부동산도 감정평가 사업에 포함되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는요, 감정평가 범위도 점진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현재 감정평가 대상은 2024년 기준에서 꼬마 빌딩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초고가 아파트랑 단독주택 뿐만 아니라 골프장, 호텔, 리조트와 같은 대규모 부동산 그리고 서화 및 골동품 등도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될 계획입니다. 이번 감정평가 확대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첫 번째로는 조세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거용 부동산까지 감정평가를 확대함으로써 초고가 부동산의 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중저가 부동산 소유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 세수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건데요. 시가를 제대로 반영한 감정평가는 누락되거나 줄어드는 세수를 막아 정부 재정을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양도소득세 부담이 완화될 수가 있어요. 감정가액으로 신고된 부동산은 상속증여세 자체는 증가하지만 향후 자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자발적 성실 신고가 활성화가 되겠죠. 납세자가 스스로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신고하는 비율이 이미 2024년 기준으로 24.4%까지 증가했습니다. 이번 제도 확대는 성실 신고 문화를 조금 더 촉진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도 확대에 따른 부담과 부작용, 그리고 조세 저항도 충분히 대비해야 합니다. 감정평가 범위 확대와 선정 기준 완화는 세금 부담 증가와 행정적 처리 지연 문제를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감정평가 절차의 효율성 제고와 투명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2025년 더 넓어진 감정평가 사업이 조세 정의 실현에 얼마나 더 기여할지 주목됩니다. 자, 아무튼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이렇게 개선되면 좋을 점 몇 가지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감정평가 여부를 사전에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국세청은 사전고지 시스템을 도입해서 감정평가 여부를 미리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납세자들이 감정평가에 대비할 수 있어서 좀 불필요한 불안을 줄일 수 있겠죠. 지금은 실무적으로 보면 뭐 재감정을 하거나 또는 국세청에서 감정평가 직전에 고지를 하고 있어요. 조금 더 빨리 미리 알려줘서 납세자가 대응할 수 있게끔 좀만 더 배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초고가 부동산 과세에 투명성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는데요. 초고가 부동산에도 정기적인 시가조사 시스템을 도입해서 공시가격과 실제 거래가의 괴리를 줄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 번째, 이 감정평가 비용 공제 확대,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현실적으로 쉽게 변할 수 있는 거죠. 현재 500만 원으로 제한된 감정평가 비용 공제를 확대하거나 아예 전액 공제를 해주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조세 관련 비용이니까 전액 공제를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감정평가를 받을 때 조금만 더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개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감정평가 사업은 상속증여세의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 초고가 주거용 부동산으로서의 감정평가 확대는 조세 정의 실현에 큰 기여를 할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국세청이 납세자와 신뢰를 구축해 나간다면 조금 더 세금 체계가 공정하게, 그리고 좀 더 서로 만족하는 그런 체계가 더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빠이빠이.